안녕하십니까. 배구도사 TV입니다. 5라운드로 접어든 V리그 여자부에서는 본배구를 향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55점으로 선두를 질주 중이며 이 위인 흥국생명은 48점으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리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 현대건설은 페퍼저축은행의 덜미를 잡히면서 선두권과의 거리가 벌어졌고 이제는 4위와 5위 팀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승점 분포로 볼 때 도로공사, 흥국생명, 현대건설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4위 준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종 순위는 6라운드에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순위 싸움이 아주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어 매 경기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자 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여자 배구를 지켜봐 온 저에게 올 시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역사에서 감독 한 명의 부임으로 특정 선수가 아닌 팀 전체의 기량이 한 단계 올라선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는 그런 사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선수 개인이 기량이 만개하는 전성기를 맞이하며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신체적 능력과 경험이 결합되면서 기량이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이런 황금 같은 시기에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선수 생활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안타까운 경우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의 정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기대를 모았던 1라운더 유망주들, 즉 20대 초반에 이미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던 정호영, 박은진, 이선우, 곽선옥, 최효서 같은 선수들은 정관장에서 수년을 보냈지만 기량이 거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흥국생명은 새로운 감독과 코치진이 합류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부분 전성기가 지났다고 평가받던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김다은, 도수빈, 이원정, 김수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최은지까지 이 선수들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성장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팬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 선수들에 가까웠죠. 이처럼 비판의 대상이었던 선수들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정체되어 있었고 이러한 환경이 여자 배구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외면하며 자신들만의 이너서클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이 여전히 배구협회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이 김연경이 없는 흥국생명의 지지를 보내고 열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해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34살의 최은지 선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배구도사가 여자 배구계의 쓴소리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최은지 선수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34살이 된 최은지는 사실상 은퇴를 고려해도 이상하지 않을 커리어의 황혼기에 있었습니다. 배구 명문인 선명여고 출신으로 183cm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레프트 유망주였던 그녀는 기업은행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업은행은 신생팀 창단 혜택으로 고교 유망주들을 우선적으로 지명할 권리가 있었고 덕분에 당시 최대어였던 박정아와 최은지를 동시에 팀에 합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은지는 박정아라는 거대한 존재에 가려 기업은행에서 줄곧 백업 선수로 머물다가 도로공사로 팀을 옮겼고 그곳에서도 주전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인삼공사, 즉 현재의 정관장으로 이적해 2시즌가량 주전으로 뛰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공격은 아쉽고 수비는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GS칼텍스로 이적한 뒤 다시 벤치를 지키는 날이 많아졌고 팬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런 최은지를 지난 시즌 자유계약 선수로 깜짝 영입한 팀이 바로 아본단자 감독 체제의 흥국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백업이었고 팀 내 입지는 미미했습니다. 이랬던 최은지의 배구,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번 시즌 부임한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이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의 지도 철학과
그가 흥국생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쪽 카드를 눌러 지난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은지 선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본단자 감독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선수의 이름값이나 연봉, 경력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이라는 공정한 잣대 아래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은지 역시 처음부터 흥국생명의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은 시즌 초반 김다은과 정윤주를 먼저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보컵과 1라운드를 거치면서 정윤주의 수비 불안이 팀 전체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자 그 대안으로 선택한 카드가 바로 최은지였습니다. 최은지는 전성기였던 20대 중후반 시절에는 나름 안정적인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었던 선수였기에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처럼 수비를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고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기량이 점차 하락했고 직전 두 시즌 동안의 리시브 효율은 각각 29%와 18%에 머물렀습니다. 모들 유시아라 감독은 최은지 선수의 과거 이력과 기본적인 기량을 면밀히 검토했을 겁니다. 이 선수가 수비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지 아니면 단지 최근의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기량이 저하된 것인지를 훈련과 실전 경기를 통해 지켜봤을 테고 정윤주 선수와 비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은지 쪽이 수비나 경기 운영 면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3라운드부터 그녀를 주전으로 본격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흥국생명은 눈에 띄게 안정된 경기력을 되찾았고 연승 가도를 달리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연승의 비결은 강력한 공격력보다는 실수를 줄인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유시아라 감독의 판단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수비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공격력 또한 주전으로 활약하던 인삼공사 시절의 기량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시즌 28%에 머물렀던 공격 성공률이 올 시즌에는 35%까지 상승했으니까요. 이 공격 성공률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배구 실력 향상에 영감을 줄 최은지 선수의 공격 장면들을 모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최은지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지 그 비결을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정아의 서브, 김다은이 받았고 공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이다현이 잘 건져 올렸습니다. 최은지의 푸시 공격, 빈 곳을 노려 득점합니다. 최은지 선수가 빈 공간을 정확히 봤네요. 어떻게 보면 박은서 선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푸시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 위치로 출발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움직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과감하게 파고드는 편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이의 서브. 최은지가 받았지만 리시브가 짧았습니다. 스파이크로 밀어냅니다. 최은지 선수 하면 역시 상대 블로킹을 보고 그 위로 밀어치는 공격 기술이 탁월한 선수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대 블로커를 활용하는 공격으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저런 플레이입니다. 팀 마무라의 짧은 서브를 도수빈이 받고 최은지에게 연결, 동점을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 맞지 않았네요. 도수빈을 거쳐 이현의 선택은 레베카. 뒤쪽에서 커버가 됐습니다. 도수빈, 그리고 최은지. 최은지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또 한 번 최은지가 해결사 역할을 해냅니다. 팀 마무라의 서브를 최은지가 직접 받고 강하게 때립니다. 아, 밖으로 나가는 듯 했지만 블로커의 손에 맞았다는 심판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히마무라의 서브. 아, 넘어왔고 결국 최은지가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원정 세터가 블로킹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네요. 아, 최은지 선수가 최근 들어 이한비 선수 쪽을 노리고 뒤에서 박민지가 수비해냅니다. 흥국생명의 끈끈한 수비에 이은 최은지의 마무리.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타는 흥국생명.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하주 선수가 영리하게 잘 밀어 넣었네요. 그렇죠. 먼 거리였거든요. 네. 포인트 마라 서브. 박민지가 받아냅니다. 최은지가 밀어치기로 득점합니다. 최은지 선수는 앞에 있는 상대 블로커를 이용하는 공격을 상황에 맞게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죠. 강한 서브가 성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은지의 묵직한 한방이죠. 네. 주저없이 풀스윙으로 자신감 넘치는 공격을 성공시키며 점수를 챙겨갑니다. 최은지를 주제로 리포팅을 했었는데 4세트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을 어렵게 수비해냈고
박은서와 조이를 거쳐 넘어왔습니다. 박민지, 그리고 최은지의 성공. 최은지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 다이렉트 공격 동작이 약간 늦어서 자신이 의도한 만큼 예리하게 때리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의 끝이 길어져 상대에게 수비할 틈을 줬는데 이번에는 깔끔한 공격 득점으로 실수를 만회하는군요. 7대7. 박민지의 리시브. 최은지의 공격이 터치아웃됩니다. 좋습니다. 결국 블로커를 활용해 자신감 있게 스윙을 가져가는 최은지 선수입니다. 오늘 11득점째. 최은지의 친구인 레베카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이의 서브,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최은지가 박정아의 스파이크를 받아냈고, 최수빈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다현이 오른쪽 후위에 조이에게 연결합니다. 박지현이 달려들며 살려냈고, 토스로 레베카에게 이비와 조이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스파이크가 블로킹에 막힙니다. 최은지가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은지 선수의 공격 스타일이 폭발적이고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은 그런 파워풀한 공격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공격은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타점이 높지 않고 임팩트가 강하지 않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리한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는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특정 상황에서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훈련을 통해 머릿속에 각인되어야만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최은지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 경력 15년 차에 접어든 흥국생명의 아웃사이드 히터 최은지는 올 시즌이 선수 생활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해인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최은지 선수는 지난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진에어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페퍼저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2게임 연속으로 12점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55%에 달했고 서브 리시브 효율 50%, 그리고 14개의 디그를 성공시키는 등 기본기 측면에서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은지 선수는 바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주전보다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출신의 요시하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모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최은지를 포함한 정윤주, 김다은, 박민지 4명의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을 활용해 2명을 교대로 투입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최은지 선수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코트를 밟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그녀가 기록한 득점은 총 138점에 달하며 이는 과거 정관장에서 뛰던 2020년 시즌 이후 무려 5년 만에 기록한 세 자릿수 득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게 부활한 베테랑 최은지 스스로도 올해 가장 큰 발전을 이룬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만 더 어렸을 때부터 지금처럼 생각하며 배구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성장하는데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요시하라 감독 역시 최은지 선수가 계획대로 순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은지는 감독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해라고 막연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플레이가 담긴 영상을 자주 돌려보라고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지 선수는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특정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며 감독님께서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기보다 선수들 스스로가 해답을 모색하거나 대화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은지 선수 역시 과거에는 어떻게든 득점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지만 지금은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블로킹이나 수비로 어떻게 이어갈지 대비하는 훈련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단순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플레이 영상을 많이 보라는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 생각하라는 지점. 바로 여기에 최은지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감독들의 지도 방식은
그냥 이렇게 해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에 그칩니다. 가령 리시브가 불안하면 낮고 빠르게 토스해라고 말하는 식이죠. 상대 블로킹이 높으면 맞춰서 때려와 같이 지극히 1차원적이고 단순한 지시를 반복할 뿐입니다. 선수 시절 내내 이런 똑같은 말과 훈련 방식에 노출되니 선수들의 기량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요시하라 감독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예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는 낮은 전위 쪽으로 오픈 공격을 하되, 만약 토스가 불안정하다면 무리하지 말고 리바운드 플레이로 연결해라.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이 위치에서 공격 커버를 준비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얻은 반격 기회에서는 상대 수비의 허점을 노리되 우리에게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되면 속공으로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라. 상대 블로커가 높으면 맞춰서 때려라는 식의 단순한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연한 주문이 아니라 상대 블로커가 높을 경우 기본적으로 그 선수 손끝 2마디 정도 위를 보고 길게 때리는 것을 목표로 해라. 하지만 범실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 특히 어렵고 까다로운 공이 왔을 때는 리바운드를 유도하거나 손바닥 바깥면을 이용해 영리하게 처리해라. 만약 상대가 투블록으로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대처하고, 3번 자리 블로커의 움직임이 늦는다고 판단되면 주저 말고 그 사이를 과감히 뚫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전술을 말로 설명해주는 동시에 이러한 플레이를 훈련 과정이나 연습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적용하며 체화시킬 것입니다. 훈련 중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한 지적이 더해지면서 팀 플레이의 완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흥국생명이 다른 팀들과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입니다. 어째서 34살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가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배구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보다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지도자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80년대 지도자들의 전술과 지도 방식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선수들이 세월이 흘러 또다시 지도자가 되어 후배 선수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선수들이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배구는 오랜 기간 정체의 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종목인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겪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히딩크 감독 부임 이후 이루어진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시스템 개혁 덕분이었습니다. 배구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의 노력 없이 기존과 똑같은 방식의 지도자와 선수의 세대 교체만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최은지 선수처럼 뒤늦게 잠재력을 터뜨리는 선수를 다시는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최은지 선수의 눈부신 활약과 요시하라 감독의 성공적인 지도 방식은 현재 대한민국 여자 배구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배구도사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